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억부론을 강의하는 날이에요. 적천수 천미 3권입니다. 이게 제17 가화장. 오늘 이제 마지막이 되고 3권이 마지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가화라는 게 이 원문에 있으니까 철조 선생이 참 애를 쓰고 이 원문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느라고 애를 쓰세요.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화지인, 사람으로 이제 했지만 가화된 명조는 이라고 했죠. 역시 닭이 많은 기함이 있는데 고아나 이성, 이거는 뭐예요? 엄마가 데리고 간 자식. 이 고아는 진짜 엄마 아버지가 없고요. 이성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 능히 출류, 그 종류에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시주가 또 나와요. 이 유시주를 읽어보시면요, 똑같은 원문을 똑같이 이해하고 계세요. 유시주라고 했지만 이게 원주예요. 그리고 증주가 되고요, 임시주는. 자, 이렇게 했어요. 일주가 고약해요. 고약하다고 우리 얘기하죠. 대단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합, 고약하면서 합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진신, 합한 진신을 만났다 하면 불렁불화, 화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단 안부일주, 암암리의 일주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확 드러나지도 않고. 그랬을 땐 합신은 또한 허약하다. 그럴 때 무용인이 운지라 그래. 이 용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화하다는 뜻이에요. 자, 뭐예요? 학경에서 얘기를 했죠. 뭘로 화한다고요? 용, 자축이며 진토를 만나는 그 위에 글자가, 그 용 글자가 화하는 오행이죠. 그래서 진이란 곧 화했다는 거예요. 용의 재주라고 하지만 용의 재주가 아니에요. 육식갑전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 화하는 오행은 진토 위에 앉은 오행이 그 화하는 오행이에요. 그래서 운에서 그렇게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즉 부진화. 그러면 진짜로 화하지는 않았지만 세운에서 그 화한 신을, 합신을 도와주기만 하고, 또 제복 기신이란 뭐예요? 화한 신을 거역하는 신. 오늘 사례명조가 두 번째가 나와요. 한 번째가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수의 가화. 비록 가화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 부기를 취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록 수시 이성이나 고화, 저기서 얘기했어요. 역시 가출류 발췌, 갑자기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예요. 단 그 사람 됨됨이가, 이게 마지막으로 참 희한하게 말씀을 하세요. 철조 선생도 여기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셨어요. 사람들이 많은 뭐예요? 집체, 자기가 운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요. 편유해서 잡을 유자인데요. 편과함을 잡았다는 거죠. 편과함. 그러니까 한마디로 온전치는 않다. 사람 성질이, 씀씀이 성질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다. 작사둔전 일하는 게 머뭇거리고요. 침체되는 경우가 있다. 곤륙흠수, 또 형제지간에 곤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근거해서 임시주를 이렇게 했는데 모두 12개예요. 그렇죠. 12개인데 13번째 보십시오. 결론적으로 이건 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총지, 결론적으로 격상에선 비진, 진짜는 아닌데, 그러면 미면, 어려서 조고고,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면할 수가 없는데, 일찌감치 또 칭등, 벼슬길을 하더라도 찔뜨거리면서 올라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됨됨이가 오기와 지의, 이렇게 해서 의심스러운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운에서 불능, 억가 부진, 가짜를 눌러주고 진짜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일생 작사 둔전, 여기 또 하죠. 일생 동안 하는 일이 멈출 때고 침체될 것이니 명리무성이라, 이름과 이익도 아무것도 얻는 게 없다라고 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신 거 보면
가화격이라는 것은 역시 썩 그렇게 좋은 격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건 뭐 자기가 태어난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례명조 347번과요 48번 했고요. 오늘 사례명조 349번 9번과 50번 그리고 51번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는요, 합격을, 이거 이제 349번인데요. 이건 토합격으로 봤어요. 프로그램에서요. 그러나 저는 썩 그렇게 좋지를,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요. 이게 각기 합표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건 한 그룹이 됐으니까 토가 많죠. 이렇게 해서 합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합격, 토로 변하는 이 간목이 연지에 뻣뻣이 서 있는데도 그냥 토합격으로 잡았다는 것이 의심스럽지만 좌우지단간 요때는 그럼 안 좋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는. 그러나 이 말년 후는 괜찮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철조 선생의 사주평을 한번 봅시다. 이건 가와는 맞아요. 아니, 프로그램에서도 토합격으로 나와요. 근데 나머지 두 개가 있죠? 그거는 전부 일반격으로 풀어질게요. 그러면서 일반격에서도 뭐뭐체, 뭐뭐 불용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가한 오행인 종주 오행을 따라서 중심에 놓고서 생하는 것과 설하는 것 오행 중에서 선택해서 쓰면 돼요. 그럼 용신이 세 개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썩 좋은 명조는 여기서 없죠. 자, 그래서 간목생후 축월에 태어났어요. 겨울이죠. 그래서 기토 통군 이망. 여기 전부 통군했죠. 연지 록비. 맞아요. 록에다 비겁이 있죠. 견 정화상, 정화를 봄으로써 목생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는 안 할까요? 근데 이 일주는 사실은 정화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재성을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서로 상생지의 마땅하다라고 해요. 쟁투지세. 서로 다툼이 없다. 그렇죠. 왜? 이 간목은 정화를 생각하고 있고요. 이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하려고 하니까 서로 시비거리가 안 되죠. 수시가화. 이건 가짜 하였지만 오히려 유정하면서도 불패 어우러지진 않았다. 지경진운이에요. 보세요. 이 운은 말씀을 안 하세요. 인묘운은요. 왜냐하면 인묘대운은 이 갑인이 성하거든요. 목이. 화하는 오행에 반대 오행이 있으면 그건 귀신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래서 경진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진토. 과가 변동하죠. 신사이모 괜찮죠? 남방화지라 생종화신에서 사지 황당이다라고 해서 이 미토대운까지 괜찮습니다. 이 사주는요. 토화기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명조는 섣달에 간목일주 한목향할 사주가 특히 이 명조는 갑기 화파 토격이 되므로 이 화한 오행이 용신이고요. 이를 생하는 오행이 희시이다. 이 명조 대운은 바로 때를 기다리는 대운으로 토행이 화 희시를 만든다. 종을 고약하는 글자는 연간지에 갑인주가 기신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대원에서 희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명주다라고 했어요. 역시 프로그램에서는 토화기격으로 나와요. 그래서 토체 화토용주에서 화용신으로 나와요. 이따 프로그램 내드릴게요. 자평진전에서 분명히 이거는 제격으로 칠 겁니다. 제격으로요. 갑인을 버릴 수가 없죠. 갑인은 못 버립니다. 349번이에요. 토화기격으로 나옵니다. 지금 좋은 때네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화용신을 잡으니까 이게 지금 인묘목이 좋지만 화기격으로 하면 이거 프로그램에서 이거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신유 대우는 토화기격이라 오히려 여기 괜찮습니다. 그러나 갑을대우는 안 좋아요. 또 안 좋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운이네요. 그러나 천간으로 경신임계는 그렇게 썩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운이 제일 안 좋고요. 신유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토화기격으로 보면 괜찮고요. 그 격을 거역하는
그죠? 간목을 치니까, 임목을 치고 하니까 오히려 이 신유대원은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읽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자, 350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예, 이게 정관격으로 나오네요. 여기 지금 하나 더 올려야 되나요? 예, 괜찮네요. 예. 이건 정관격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2월에 투출한 무토가 올라왔어요. 정관격이죠. 그러면 이게 또 무게합파를 해서 사실은 이런 사주가요. 해수가, 이 해묘이 목국을 해서 이거 사실은 이 해수는 좀 힘이 없죠. 신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화기격으로 봐도 뭐 무난은 해요. 왜냐하면 화채 수금 용조에서요, 수금을 못 쓴다고 해요. 왜 미토에 절지에 앉았고요. 개해라고 했는데 무게합으로 변신을 했고요. 오화에 해미 목국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게합화가 돼서 이 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합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프로그램에선 화채 수금용조예요. 그러든 저러든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토를 쓰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요. 썩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자, 개수생화 개하예요. 자, 이렇게 내려가요. 개하예요. 늦은 여름이죠. 이때가 제일 더워요. 2월이요. 모가 병왕이에요. 목화가 병왕이에요. 월간의 신금은 무기하죠. 네, 맞습니다. 불능생수. 수를 생할 수 없어요. 일주가 수, 이망지나 개해요. 수, 화토 양핍. 화와 토가 양쪽에서 핍박을 하고 있네요. 시간무토는 합신진, 합한 것은 진짜이나 또한 왕하다. 그래서 일주가 불능, 종합의라고 해서 저는 이걸 불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왜냐면 불능, 그리고 천미를 찾아봐도 해석상 불자를 넣어야 돼요. 일주는 불능 종합의라고, 종합의 하면 따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불능불 종합이에요. 그래서 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초운의 임신 계유가 되면 이건 어떻게 돼요? 금수 병왕하니 고고 불감이라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감내할 수가 없었다. 즉 갑수론의 이 수론에요. 갑목을 물론 합격이니까 화합격으로 잡으면 목도 영신이 되겠죠. 지회 화국. 그래서 인호 수로 화국을 해서 출에 바깥으로 나가서 큰 기회를 만났어요. 을에는 수복목설. 수가 만나서 수는 이게 이제 해수가요. 해수가 목의 설을 당해서 지지에 회국을 하죠. 해명이 목국을 하네요. 또 다시요. 명성 1호. 1호에서 또 이름을 날렸어요. 재백 풍용하죠. 그래서 일교 병자. 자, 자운이 되면요. 화불통문하죠. 그러니까 화를 중심으로 해서 목화토를 쓰는 사주니까요. 규원학제, 뭔 일을 잘못을 저질러서 직급에서 떨어졌죠. 임자년에 불록, 병자 대운의 임자년에 불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다 라는 뜻이죠. 그런 겁니다. 일주 개수가 시간에부터 합을 하여 월지 미토가 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건 원문이고요. 일주 불농 불종화 종합이라고 해서 왕진대 제가 여기서 이 불은 본 여평자가 해석상 넣어야 하기 때문에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행책로는 화예요. 6.1이고요. 토가 0.9, 금이 1.0, 수가 오히려 2.0이에요. 근데도 불형이라고 하네요. 화채 수금 용조이나 프로그램에서는 수금을 쓰지 못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정조행인 화형을 중심으로 해서 목화토오행 중 목화오행이 용의시 된다고 나온다. 이렇게 되면 화정격이라고 할 수 있죠. 무난합니다. 350번이요.
네. 지금 여기, 이 자대원 되면 일주가 살아나죠. 네, 그래서 안 좋습니다. 사주 썩 좋은 운은 아니에요. 갑술대원 되고요. 사실은 이 해대원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수대원에는 저 오화를 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대운 임자년에 불록이 된 사주죠. 교원악직을 하고요. 이런 사주, 그러니까 가정격이라고 하면 썩 좋은 명을 타고날 수는 없다. 그래서 고아나 이렇게 먼저 이성바지를 먼저 들고 잡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태어나서부터 조금은 좀 별로 썩 좋은 격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 원주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원문에서요. 원주를 따라서 결론은 철저 선생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신 거예요. 자, 갑진정묘, 임진개해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식신격으로 잡았어요. 묘월에 태어난 간목일주를 해서요. 그럼 이것도 어떻게 될까요? 정임한목으로 본 거예요. 이 사주는요. 원문에서 분명히 가학격으로 본 거죠. 그럼 목체 금토용주에서 금은 불용해요. 그래서 저 신금하나는 못 쓰겠다 이거예요. 그럼 뭘 써요? 토화로 흘러야 된다 라는 거예요. 지금 사주 이 화대오는 괜찮겠네요. 임수, 생호, 중춘. 네, 맞습니다. 수시, 봉, 녹인, 비록 시간에 이 해수를 깔고 있지만 인성이고요. 인성은 여기군요. 그래서 이 화신당령, 화신이 정임한목이 이 묘목을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당령을 했어요. 요 연간에 원신 특출했고요. 제대로 보시네요. 시간, 신금, 묵은임절. 네, 맞습니다. 정화합신, 정화가 합신을 해서 조기 급지. 합신도 하고 정화가 신금을 극한다는 거예요. 신금, 불능생수. 그래서 즉 해수는 임지로강, 임수의 노강이 되지 못한다. 곧 간목의 장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부득, 여기서는 벌써 뭐예요? 부득불 종합이 부득불하다. 그래서 저 앞에 거 불능불자가 들어갔죠. 그럼 부득불이에요. 우리도 부득불이라고 하죠. 차마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할 때 부득불이 됩니다. 운주난방, 화지로서 좋겠죠. 최근 식로험해서 이건 국립학교에 들어가서 장학생이 된 거예요. 전승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과거 시험에 연달아 합격을 했다. 지 임신계고 이거 큰일 났네요. 이때 금수 파국을 하는 바람에 부단 불능출사, 벼슬길에 나갈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차 또한 형상 탐호했다. 이때 끝나는 사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목재 금토용주에서 금을 불용해요. 자, 금을 불용한다고 했는데 금운이 들어왔으니까 쓰지 못할 대운이 들어온 거예요. 사주에 이 금이 쓰기만 했으면 이 금운이 좋죠. 그럼 금수로 흐르겠죠. 그런데 이 병신이 그냥 사그라들고 있다가 이 대운이 되면 병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사주다라는 거예요. 일간과 월간, 뭐 이거는 할 거 없고요. 참, 이 프로그램에서 오행체형 눌러보면요. 목이 8.3이에요. 화오행이 0.5고요. 토오행이 1.8이에요. 금오행이 1.0이에요. 그래서 목초, 금토, 용조에서요. 프로그램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금오행만 쓰지 못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차오행이 토오행과 토오행이 용신이 되고요. 이를 생하는 화오행이 희신으로 보았다. 이 프로그램에서 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힘의 점의 격국론은요, 제가 썼다가 지웠습니다. 왜? 격과 맞진 않았어요. 이걸 합격으로 제가 풀어놨는데, 심해첨 선생은 이거 합격으로 볼 거 같지 않아서 제가 일단 지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솔직히 식신격으로 보고, 식신격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식신격으로 보게 되면 이 지지로 들어오는 이 신유 대운은요 안 좋습니다. 이 묘목을 치니까요 좋지 않습니다. 이게 왜 천간을 투출했다 해도 여기에 뿌리 내린 뿌리를 치니까 이 사주는 이때 고생을 하게 됩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네, 351번이죠. 사주에서 못 쓴다라고 했는데 못 쓰는 대운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사주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임계운도 안 좋다고 하네요. 화용신이니까요. 예. 그러나 정화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썩 좋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임계운이 되면요 정임합이 풀려요. 예, 풀리니까 좋은 운은 아닙니다. 이때 임신대운에 안 좋겠네요. 예. 임신대운에서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운이 잘 나가는 운이죠. 예. 잘 나가는 운. 자, 오늘 그래서 3권이 아마 끝났을 겁니다. 아, 여기 이제 마지막 뭐가 있네요. 전 이걸 보질 못했습니다. 원문에 이렇게 돼 있네요. 아, 또 뭐야. 원문에, 예, 그렇죠. 원문에. 차등, 가화체다. 가화가 가장 많다. 만약 어떻게 신약 용인, 신약해서 인성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 즉 오의 잘못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잘못된 것이다. 오리를 범한다. 자,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해놨네요. 철저님이 주장하는 가정격과 가학격을 기존의 자평화 권리에서는 보다 새로운 일이다. 그러한 이유로 철저님의 주장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쭉 내려온 거예요. 네, 원문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단님까지 제가 언급을 했네요. 조금 차이는 있어요. 예, 정단님과. 그러나 비슷하게 쫓아가죠. 예, 비슷하게 쫓아갑니다. 그래서 가정과 가와는 시간을 두고 이름만 조금만 붙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냥 못 쓴다 라고 하고 못 쓰는 용신이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분란이 일어난다 라는 걸 상기하시면 되겠죠. 이제 이래서 3권이 끝났습니다. 3권이 끝나니까 다음 강의는 4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4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